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찾아뵙니다. 혹시 여러분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재미있게 수업하시던 분? 엄하지만 따뜻했던 분? 아니면 조용히 묵묵히 가르쳐 주시던 분? 사실 선생님들도 사람이라서 때로는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을까? 내 수업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고민을 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아이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진 시대에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시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진심으로 가르치는 마음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그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30여 년간 중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셨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50대 후반의 나이 지긋한 분이셨어요.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하신 편이었고 늘 성실하게 수업을 준비해서 들어가셨죠. 하지만 윤리라는 과목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과목이었어요. 수업 시간이면 아이들은 조용했지만 그게 집중해서 듣는 조용함인지 지루해하는 조용함인지 선생님은 항상 의문이었어요. 더군다나 뒷자리에서는 엎드려 자는 아이들도 종종 보였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들도 있었죠. 선생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가셨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썰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셨어요. 내가 너무 재미없게 가르치나? 아이들이 내 수업을 지루해하는 건 아닐까?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웃음소리도 들리는데 본인 수업 시간만큼은 항상 조용했거든요.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혹시 아이들이 자신을 인기 없는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선생님일까? 아니면 그냥 시간만 때우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깊어지면서 선생님은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셨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 고민도 해보시고 다양한 수업 방법도 시도해 보셨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5월이 되었어요.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선생님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인기 많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편지도 주고 선물도 주겠지만 자신은 아마 조용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셨죠. 뭐 괜찮아. 원래 윤리 선생님은 그런 거겠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목도 아니고. 스승의 날 아침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도착하셨어요. 특별한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되어서 교실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수업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면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데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칠판 가득 예쁜 글씨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교실 곳곳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은 카네이션 종이꽃들이 붙어 있었고 교탁 위에는 예쁜 꽃다발도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선생님이 당황해서 서 계시는데 아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평소 조용했던 교실이 갑자기 활기차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를 보니 학생 한 명 한 명이 직접 쓴 손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듣고 있었어요. 바른 생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윤리 시간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선생님, 언제나 진심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편지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선생님의 눈가가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어요. 아, 나는 아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음 깊이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평소 반응이 없어서 지루해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조용히 자신의 말을 새겨듣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쯤에는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희들이 반응을 별로 안 해서 선생님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 수업은 정말 의미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이들도 선생님이 자신들을 대하는 진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수업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은 감동에 겨워서 아이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재미없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편지를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이들도 선생님의 진심을 느끼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들을게요. 선생님, 질문해도 돼요?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욱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조금 더 재미있게 전달할 방법도 연구하시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셨어요. 아이들도 선생님의 변화를 느끼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도 줄어들고 질문도 많아지고 토론도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요즘 3학년 2반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네요. 예의도 바르고 친구들끼리도 잘 지내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선생님은 정말 뿌듯하셨어요. 아, 내가 가르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아이들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의 말 아이들이 졸업할 때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졸업식 후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잊지 않을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가끔씩 졸업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선생님, 저 대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결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후배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반응이 없다고 해서 우리 수업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가르치면 반드시 아이들 마음에 전해져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이에요. 지금도 그 선생님은 은퇴하신 후에도 가끔 제자들과 만나서 안부를 나누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의 스승의 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날 아이들이 준비해준 작은 이벤트가 내 교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전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깨달았죠. 진심으로 가르치는 마음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아이들의 작은 표현 하나가 한 선생님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선생님,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 당장 눈에 보이는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의 노력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고맙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됐어요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를 주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따뜻한 마음의 표현을 주고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